스마트폰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는 게 적당할까요? 이 질문 정말 너무너무 많이 하세요. 심지어 또 이렇게도 물어보세요. 우리 아이 2시간 하는데 중독인가요? 우리 아이 1시간 하는데 괜찮은 거죠? 우리 아이 주말에만 3시간 하는데 이건 괜찮은가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무엇일지 굉장히 궁금하시죠? 자, 저희가 함께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7 청소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초등학생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약 10시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1시간 정도 하고 주말에 조금 더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중학생, 고등학생이 되면요. 주당 14시간, 14점 몇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하루에 한 2시간 정도 사용하는 거예요. 좀 늘어나죠. 공부가 많아서 많이 못할 것 같은데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오히려 더 늘어나요. 대학생들은 얼마나 할까요? 대학생들은 주당 21시간 이상 사용하더라고요. 그러면 하루에 적어도 3시간은 스마트폰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스마트폰으로 TV도 보고 대학생들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수치들이 더 늘어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많이 하면 심각하고 조금 하면 괜찮은 걸까요? 지금까지 이제 스마트폰에 관한 연구들이 좀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온 경향이 있어요. 아이들에게 왜 사용하는지, 또 지금 몇 시간씩 사용하고 있는지, 이렇게 지금의 현상을 분석한 연구들이 주로였는데, 작년 2월에 아주 의미 있는 결과가 하나 발표되었어요. 이건 건국대, 아주대, 강원대, 서울대병원, 중앙대병원 이렇게 5개의 기관이 합작해서 2,000명의 청소년을 2년간 추적해서 연구한 것입니다. 지금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지를 계속 주목해서 연구한 거죠. 그랬더니 게임을 많이 한 아이들이 문제가 있었을까요?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것이었습니다. 게임을 많이 하면 우리가 중독이라 그러는데 게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중독이 되는 거냐 아니면 중독되었기 때문에 많이 하는 거냐 이게 좀 궁금하다는 거죠. 여러분 헷갈리시죠? 네. 게임을 많이 하면 중독이 될까요? 그럴 것 같죠. 중독이 된 사람은 게임을 많이 할 것 같을까요? 그것도 맞을 것 같죠. 그럼 둘 중에 뭐가 맞는 거죠?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처럼 좀 헷갈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이 연구가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2년간의 연구가 마치고 나온 결과는 좀 의외였어요. 시간이 많아서 중독이 되느냐, 중독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아지는 것이냐에 대한 답이 안 나왔어요. 그럼 어떤 답이 나왔느냐?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몰입해서 하는데 어떤 아이는 1시간을 해도 중독이 발생하는 친구들이 있고요. 이제 전문 용어로는 중독이라는 용어를 잘 안 쓰고 과몰입이라는 단어를 써요. 과몰입 지수가 높아지는 아이들이 있고 또는 3시간, 4시간을 사용해도 과몰입이 아닌 아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뭐 때문에 중독까지 가는 거지? 뭐 때문에 과몰입이 되는 거지?를 찾아봤더니 이 중독의 과몰입에 가장 큰 영향을 준 변수는 자기 통제력이었습니다. 자기 통제력이란 크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순간적인 욕구를 참는 능력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통제력이 약한 아이들은 시간이 지났더니 과몰입 지수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고 과몰입 지수가 높아진 아이들을 봤더니 자기 통제력이 아주 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얼마나 사용하느냐보다 자기 통제력이 어떤가에 따라서 과몰입 지수가 높아지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하더라는 연구 결과를 얻은 거죠. 그래서 이 자기 통제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그럼 뭘까를 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자기 통제력을 낮추는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스트레스였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을까요? 너무 많이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데 스트레스의 종류 중에서도 아이들에게 가장 큰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은 학업이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요즘 애들 공부 너무 어렵고 너무 힘들잖아요. 학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여기서 학업 스트레스를 가장
가중시키는 요인은 부모가 주는 잔소리와 과잉 간섭이었습니다. 이 학업 스트레스를 누가 가장 많이 주느냐? 부모가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부모가 크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 지금 내가 하고 싶은 걸 잘 참는 자녀를 키우고 싶은데, 통제력이 좋은 아이를 키우고 싶은데, 내가 통제력을 깎아먹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이로 하여금 모르겠어, 공부 못하겠어, 공부 너무 힘들어, 도망가고 싶어, 게임이나 해야겠다라는 방향을 설정하는데 부모가 영향을 아주 많이 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상담 현장에서 만난 아까 말씀드렸던 친구 같은 경우는요, 이 친구가 상담을 계속 이제 오는데 보니까 와서도 말은 안 하려고 그러고 계속 게임만 하고 있고 눈도 안 마주치고 막 이렇게 해서 이 친구한테 말을 시키기 위해서 무지 애를 썼어요. 막 친구들하고 같이 막 게임도 하고 막 억지로 막 일으켜도 세우고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제 볼 때마다 아주 친절한 눈빛으로 내가 너를 좋아한다, 너하고 같이 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냈죠. 그랬더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친구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자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집에 가면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엄마 아빠가 너무 바빠서 생활을 책임져야 되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바빠서 늦게 들어오시고 일찍 나가시고 가끔 주말에나 만나면 자기 하고 있는 게 한심하니까 잔소리 많이 하시고 질책하시고. 형이 하나 있는데 형하고도 거의 말 안 한대요. 형은 형 나름대로 게임하고 형 나름대로 다른 활동하느라고 동생에게 관심을 주지 않았어요. 이 친구는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한 번은 이 친구가 새벽에 4시까지 게임을 막 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밤에 이렇게 자다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을 가는데 아들 방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거죠. 이게 뭐야? 이렇게 문을 딱 열었는데 들켰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화가 나셨어요. 평소에도 하지 마, 적당히 얘기했는데 설마 새벽 4시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 하셨던 거죠. 불같이 화가 나셔서 이 친구의 표현에 따르면 테니스 라켓을 들고 정말 무자비하게 때리셨대요. 자기가 태어나서 그렇게 맞아본 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이틀을 학교를 못 갔대요. 몸에 막 멍이 들고 이래가지고 아버지가 가지 말라 그랬대요. 아버지도 답답하셨겠죠. 근데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참 속상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무섭게 해서 정말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니? 네. 그래서 그럼 이제 좀 시간이 줄어들고 있니? 그렇게 새벽에는 안 하려고 하니? 아니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속이고 할까를 자꾸 생각하게 된대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안 보이게 할까? 어떻게 하면 속일 수 있을까? 계속 고민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친구와 상담하면서 제가 좀 놀랐던 사실이 있는데요. 친해지고 나니까 이 친구가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얼마나 잘하는지 집단 상담인데 혼자 말을 너무 많이 하려고 해서 좀 방해가 된다고 느낄 정도로요. 친밀감을 표현하는데 정말 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잘 하더라고요. 스마트폰 몰입 지수가, 과몰입 지수가 높아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스마트폰 말고 심심할 때 평소에 할 일이 있니? 90%의 친구들이 아무것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폰 말고는 내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내가 도피할 수 있는 곳이 아무것도 없대요. 우리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몇 시간 하는지, 왜 이렇게 오래 하는지에 우리가 관심을 기울일 게 아니라 아이들이 무엇을 하게 해야 될지, 어디서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지를 신경 써야 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배드민턴도 치고요. 영화도 보고요. 뭐 같이 어차피 가끔 외식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냥 가지 말고 그동안 학교 다니느라고 애썼지? 먹고 싶은 게 뭐야? 물어보고. 같이 있는 시간들이 아이들에게 즐거움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요.
모처럼 밖에 맛있는 거 먹으러 나가서 그동안 못다한 잔소리 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밥을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 시간이 가족들이 함께 깔깔대고 웃고 부모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부모님들은 그러시죠. 저희는 그런 여유 없는데요. 또는 저희는 아이가 중고생인데 한창 공부해야 될 때 언제 애 데리고 배드민턴 치고 영화하고 아이 시간이 없어요. 아이 시간이 아까워서 그런 거 안 돼요 라고 말씀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문자도 있고요. 선물도 있고요. 아침에 아이 학교 갈 때 정말 진심으로 등 두드려주는 것만 해도 아이들이 부모님 마음을 느껴요. 청소년만 그럴까요? 아니요. 영유아도요. 이 아이들 뽀로로 타요 막 너무 좋아하죠. 그러나 그 인형 가지고 현실에서 엄마 아빠랑 같이 깔깔대고 엄마 아빠랑 같이 움직이고 또 칭찬받고 격려받을 때 우리 아이들은 훨씬 더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도망가고 싶은, 스마트폰에 몰입하고 싶은 생각이 줄어들 수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상담 교사로 일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자기 생각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표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참 자주 했어요. 너희 엄마는, 너희 아빠는 너무너무 사랑이 많고 인자하시면 10점. 그 다음에 완전 화 많이 내시고 너한테 막 야단만 치시고 너를 기쁘게 해주지 못하면 0점. 그러면 이 0점에서 10점 사이에 엄마 아빠에게 점수를 매긴다면 몇 점쯤 줄 수 있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대부분의 아이들이요 8점에서 9점을 줘요. 심지어는 제가 이렇게 상담 과정에서 이 부모님이 역할을 조금 더 잘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부모님에게라도 그 아이는 8점에서 9점 정도를 주더라고요. 자기 점수는 좀 낮게 주는데 부모님 점수는 굉장히 높아요. 부모님이 좋아요. 부모님을 사랑해요. 그래서 더 친하고 싶고 더 잘 지내고 싶은 욕구가 아이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상처받고 마음 다칠 일들이 생기면서 청소년기로 가면 부모님들에게로부터 마음을 닫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죠. 아이가 왜 스마트폰만 이렇게 오래 할까? 왜 이렇게 긴 시간만 할까? 답답해하고 속상해하고 야단치기보다 우리 아이가 스마트폰만 하지 않게 할 더 좋은 방법, 더 즐거운 놀이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보고 아이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사랑의 경험을 많이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